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을 맡고 있는 이기호라고 합니다. 이 서울에서 강북구, 도봉구, 동북 4구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 지역은 아주 특수한 곳입니다. 서울 같지 않은 시골 같은 곳이고요. 오늘 특히 이 강북에서 새롭게 우리가 어떤 강북을 만들까를 꿈꾸는 청년들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곳은요, 콜라보 협동조합이라고 강북에 있는 청년들이 만든 스튜디오입니다. 이 지역은 우이천에서 살짝 걸쳐 있는데요. 이 근처는 불수도북이라고 불리우는 불암산, 수락산, 도봉산, 북한산이 쫙 병풍처럼 펼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특별히 네 분을 모셨는데 이 네 분이 개성이 굉장히 강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각자 하시는 일들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부럽고 다 제주꾼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젊은 분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로서는 아주 굉장히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네 분 먼저 각자 자기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이쪽부터 하시죠. 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외면하고 있었는데.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혜라고 합니다. 지금 강북구 마을자치센터에서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이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맡은 역할은 이제 홍보와 이제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만나는 대상들은 보통 이제 4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이 지역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이외의 다양한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은혜쌤은 네. 저희 한신대 사역신경영대학원 원우이기도 하시죠?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예. 예. 제가 듣기로는 뭐 강북구에서 가장 목소리가 우렁차고 인사 잘하시는 걸로 아주 소문이 나시는 분이시죠? 아, 그랬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차례대로 그 다음에 우리 진우쌤 네. 자기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우라고 하고요. 저는 로컬 엔터테인먼트, 이름이 좀 어렵죠. 로컬 엔터테인먼트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봉 1동, 강북구에서 원래 쭉 일하다가, 저희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망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도봉 1동으로 조금, 영역을 좀 넓혀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도봉 1동 주민분들 만나고 있는데 저도 의도치 않게 은혜쌤이랑 비슷하게 40, 50대 선생님들을 주로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랑 같이 지금 뭐 길바닥도 좀 오래된 길바닥들도 좀 같이 닦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자율방문대 선생님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방범초소가 이제 도봉산을 가리고 있었는데 그 도봉산 가린 걸 좀 이렇게 주민들이랑 같이 힘을 모아서 좀 옆으로 옮기는 그런 일도 좀 진행했었고요. 그 밖에 얼마 전에 이제 인수동에서 그쪽도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시장 상인분들이랑 같이 그 골목길에 시식코너를 쭉 이렇게 나열해서 운영해보는 그런 일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다양한 일들을 많이 교수님 소개해 주신 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진우쌤은 강북구하고 도봉구를 넘나들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원치 않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네 분이 우리가 이제 토박이라는 표현을 모르는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 강북 지역이 다 토박이이신데 토박이 아니신 분들은 또 경계를 넘어들면서 그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진우쌤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지내신 지 한 10년 넘으셨죠? 강북구에서 지낸 지는 지금 이제 횟수는 7년 됐고요. 사실 이제 은수가 없었으면은 이 동네를 몰랐습니다. 은수가 이제 예전에 청년 활동할 때 우연찮게 그때 당시에 이제 은수랑 같이 스튜디오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수 따라왔다가 좀 빠지게 됐죠. 약간 종교처럼.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이따가 아마 진우쌤 또 많은 활동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토박이 세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7, 8년 된 새롭게 강북을 알아가면서 경계를 넘는 우리 진우쌤하고 좀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우니까. 예. 예. 이거 저희 세대가 하는 좀 농담인 줄 편집 좀 알았는데. 제가 창피하다 좀. 꼭 낼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은수쌤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 지역 공동체가 낳은 뮤지션. 그래서 강북구를 떠나가지 못하고 있는 뮤지션. 음악 빼고 다 잘하는 김은수. 이분수
네, 그래서 저는 뭐 20대 때 초반에 청년 공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지역의 청년 예술인들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뭐 해먹고 살까 고민하다가 취미 음악 공간 같이 또 뭐 여기도 같이 멤버가 있었죠. 같이 또 했었고 그래서 그 취미 음악 공간으로 갔다가 지금 뭐 음악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영상 음악 네, 영상 제작, 음악 콘텐츠 제작, 그다음에 뭐 행사 음향 중계, 영상 중계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 예술인 4인과 상주하면서 일을 콜라보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고요. 김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장소에 사실은 이제 그 창립 멤버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보니까 진우쌤은 강북을 찾아오신 것 같고, 네. 예, 그 다음 은수쌤은 강북을 떠나지 못해서, 라고 표현하셨는데, 근데 두 분이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을 이어주는 강북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잠시 뒤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짝 긴장해 계신, 예, 지금 덜덜 떨고 계신, 예. 자, 유경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정유경이라고 하고요. 강북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고 방금 말했던 콜라보 협동조합이 강북 청년 자립협동조합일 때 함께했던 멤버이기도 합니다. 정유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좀 소개가 끝났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그 토박이 얘기도 했고 강북하고 인연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단 뭐 진우쌤은 좀 성장한 뒤에 이곳에 오시긴 했습니다만 다른 세 분의 경우에는 이제 강북에서 나고 자라고 이제 나진 않았지만 그 성장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토박이라고 할 때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랐다기보다는 이 지역에서 초중고를 지낸 분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토박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했는데요. 자, 초중고 시절에 뭐 하고 이 동네에서 놀았는지 어린 시절을 좀 한번 추억해 주시면서 강북과 나의 어린 시절, 뭐 유년 시절이 계신 분은 말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한번 이 강북을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계신 이 세 분의 예, 초중고 시절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경 쌤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북구? 강북구는 그냥 제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동네이고 고양이. 고향이 네.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동네고 7살 때 서울로 올라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북구에 있고 물론 잠깐 다른 동네로 떠나기는 했지만 계속 살고 있는 동네고 강북구의 가장 큰 매력은 저는 골목길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귀여운 골목길들이 쭉 있고 어디든 그리고 되게 정이 많은 동네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어디를 가봐도 강북구만한 동네는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골목에서 뭐 하고 노셨어요? 골목에서 저는 뭐 골목에서 뭘 했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 사진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골목을 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제 앨범에는 강북구의 골목길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계절이 다 담긴 사진들이 정말 많이 있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강북구 다녀보시면 알지만 강북구 서울 현대사를 그대로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살아있는 그냥 도시 자체가 박물관 같아요. 아마 골목길도 그런 것 같고요. 골목길 지나다 보면 뭐 50년대 지어진 건물도 있고 60년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래서 우리를 걷게 만드는 그런 곳이 강북구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은수쌤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강북에 오게 된 거는 14살 때부터였고요. 뭐 강북이 저한테 어떤 곳이냐고 딱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제가 그냥 14살 때부터 자라왔던 곳이고 자라면서 뭐 좀 저를 확장할 수 있었던 곳, 좀 그냥 학교 말고도 다른 곳들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곳, 지역 안에서 되게 다양한 자원들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만나볼 수 있었던 곳,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제 기반을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자원들을 연결해 주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게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14살 때부터 음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밴드를 중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강북 청소년 수련관 난나라는 곳에서 매일매일 학교 끝나고 나서 하교하고 합주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저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연도 막 하고 싶고 했는데 동네에서 추락이라는 청소년 축제를 한대요. 그래서 거기 난나에 있는 선생님이 너네 한번 나가볼래? 그래서 저희는 좋다. 우리 너무 잘하니까 거기 다 완전 휩쓸고 오겠다. 뭐 그런 포부로 가지고서 들어서 추락을 너무 재밌게 그때 제가 15살 때면 15년 전이면 몇 년도죠? 2005년? 6년? 2006년. 늙었어. 그렇죠. 10살이야? 서른 그러니까. 전에 저 서른 됐어요. 2006년도에 추락을 처음 참여하게 돼서 되게 재밌게 추락을 마치고 근데 거기서 만났던 그 축제를 만들었던 푸음이라는 그 청소년 문화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가 되게 재밌었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추락 공연이 그 축제가 끝났는데도 계속 뭐 이상한 거 하자고 불러내더라고요. 가가지고 갑자기 뭐 탑차 뒤에 막 이상하게 개조한 거에다가 타가지고 거기서 달리면서 노래하라고 한다거나 뭐 갑자기 그 해화여고에 쳐들어가서 버스킹을 하라고 시켜가지고 거기 갖고 노래하고 막 뭐 이상한 명함 같은 거 막 전단지 주고 다닌다든가 여고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 약간 로망이었죠. 그래서 그러고 논다든가 뭐 그러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축제 기획이라는 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었던 어떤 컨텐츠들 단순히 음악을 만든다고 해도 제 음악을 되게 기다려주고 축제에서 사용되는 음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되게 재밌게 작업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거기 같이 함께 했던 같이 그 만들던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다들 기다려주고 항상 음원이 나오면 너무 좋다 이야기해주고 이 음원을 가지고서 무대에서 어떻게 재밌게 만들면 좋겠는지 같이 논의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장이 되어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음악극 같은 것들도 거기서 처음 직접 뭐 기획을 해서 만들어 보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영역이 확장이 됐던 것 같아요. 음악뿐만 아니라 기획의 영역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확장됐고 좀 더 자유로운 틀이 생겼다고 해야 하나? 네, 그냥 일반적인 실용음악 고등학교를 다녔다거나 뭐 음대를 다녔다면 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들 직접 축제라는 걸 만들면서 했던 것 같고 네, 그랬던 경험들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어떤 뭐 뮤지션 선생님들도 만났고 어떤 녹음실들도 만났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기반에서 음악 활동할 수 있는 틀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역에서 청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활동하던 청년들과 청년 공간들도 같이 논의하게 되면서 이 활동이 쭉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입시하고는 관계없이 정말 놀면서 또 여고도 들어가 보고 그런 여러 가지 로망을 키워가면서 재미있게 지내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지금 15년 전 이제 인생 한 반, 그렇죠? 네. 그 30이니까 그 뒤에 15년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마 그런 게 강북구가 좀 사람들을 푸근하게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엔 은혜쌤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왔어요. 근데 그 전에 살던 곳은 중랑구였는데 거긴 정말 좀 골목에서 뭐 게임도 하고 와리가리도 하고 막 이게 깡통차기 하고 이랬던 동네인데 사실 강북구에 이사 왔을 때 저희 집은 전동 꼭대기라고 불리는 약간 오페산 깎아서 만든 약간 산 지형에 있는 빌라 4세대 주택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골목에서 그래서 골목에서 놀 수 있는 공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친구네 집에 가서 그 집을 털어먹거나 네, 하거나 아니면은 놀이터 가서 뭐 지옥 타출이라고 그때는 이제 눈을 가리고 이렇게 그 놀이터에 있는 기구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잡는 술래잡기가 있었어요. 그거 하고 놀거나 그랬었던 것 같고 중학교 때 관련해서는 그냥 이제 공부를 핑계로 저희 강북문화정보센터라고 이제 그때 강북구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항상 그 독서실이 있었어서 시험 기간마다 애들이 거기 다 몰리거든요. 약간 그 근방에 있는 애들은 그 인프라도 없고 갈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맨날 자고 놀고 막 공부하고 그랬었었고 아니면 노래방 가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 지형을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청소년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은 좀 없었었다라는 게 좀 제 기억이 있었고 다만 좀
좀 이제 인상이 깊었던 거는 그렇게 그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이라는 곳이 이제 그 근방에 있는 애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가 학교가 다르지만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만났던 애를 고등학교 때 거기서 다시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강북구라는 곳이 뭔가 많진 않지만 뭔가 뭔가 그렇기 때문에 더 뭔가 교류될 수 있는 어떠한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어쨌든 청소년기나 지금까지도 어쨌든 제가 여기서 살고 있던 삶과 활동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강북구는 좀 저에게 저의 친구들과 저의 활동과 삶이 축적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은혜쌤은 지역의 삶이 꼭 은행 같은 느낌이 드네요. 차곡차곡 쌓아가고 보통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졸업하고 나면 요즘 많이들 연락 안 하는데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또 만나고 그래서 계속 인연도 이어가고 근데 세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강북 아까 난나 얘기도 하셨고 또 은혜쌤 도서관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유경쌤 이제 골목길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그 보통 아파트만 있는 곳에서는 사실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럼 아까 집을 털어먹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아파트에서 집 털어먹기 쉽지 않죠. 그게 아마 저층 주거 지역이라든지 단독주택 아니면 좀 쉽지 않은 것 같았고요. 예. 저는 이 수유리에서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제 초중에 토박이죠. 아까 기준에 의하면. 그래서 저도 여기서 스케이트를 여기 논밭이었거든요. 그래서 논에다가 물대갖고 스케이트를 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거의 똑같아요. 골목길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저희 때는 그런 그 도서관이 없어서 동네 서점이 아지트였어요. 그래서 서점에 모여서 서점 아저씨하고, 뭐 지금 생각해보면 아저씨도 아니고 형인데, 아마 은수쌤 정도 나이였을 거예요. 한 30살 정도 된 분이 우리를 다 이렇게 다독거려 주셨죠. 예. 그랬던 곳이 이제 여기 강북구 아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은수쌤이 강북을 떠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그건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 같고 강북이 본인의 놀이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도 다 놀이터 같은 느낌이 지금 들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제 나이가 이제 막 각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아까 다 하신 일도 계시고 이제 거의 30 전후에 계신 분들이 주로 여기 계실 때 강북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강북은 어떤 그 매력이 있었을까요? 어떤 점이 여러분들을 강북에서 계속 붙잡아두는 강북이 붙잡는 힘은 뭘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어느 분이 먼저 대답하실까요? 이번엔 진우쌤이 먼저 대답해 주시죠. 진우쌤은 이제 강북을 붙잡는 강북이 끌어당긴 이유, 강북이 왜 나를 끌어당겼을까? 제 생각에는 그 레드오션, 블루오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제가 한 10개 구 정도에서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은수쌤이랑 같이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은수쌤이랑 마포구에도 있어봤고 부천시에도 같이 있어봤는데 근데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다 저희를 안 껴주는 거죠. 너네 같은 약간 잡종들은 우리 구나 우리 시에서 일할 게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을 항상 많이 받아왔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은수쌤이랑 막 그때도 그랬죠. 무모했었는데 그런 교차로 같은 데서 막 버스킹도 하고 출퇴근 시간에 그런 것도 하고 막 그랬었죠.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만 쌓이게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근데 이제 강북구는 생각보다 뭘 하면 다 잘한대요. 뭘 했다면 다 잘한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더 자신감을 좀 많이 얻게 됐던 것 같고 그런 사회적 경험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채워지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좀 무언가를 많이 잃은 청년들한테는 나름대로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은 강북구에는 사업체도 굉장히 이제 적고 숫자 자체도 적고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기도 저는 어떤 면에서 적합하다고 대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 대한 유동인구도 대학 주셔서 저희 동네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한신대학교 대학원이 있지만 거기도 학부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학 대신 이곳에서 무언가를 좀 작당무히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런 작은 움직임들이 커 보이는 되려 작더라도
좀 그런 동네이지 않나 싶어서 저도 이곳에 좀 자리매김한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움직여도 남들이 크게 봐주니까. 네. 오늘 대화가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진우 쌤은 보니까 유목민인 것 같고 나머지 세 분은 정주민인데 이제 근데 강북이 그런 정주민은 정주민대로 붙들고 또 유목민도 그러니까 품어낼 수 있는. 근데 사실 저도 그 말에 조금 보태면요. 다른 도시를 걷게 되면 약간 긴장하고 걷는 제 모습을 가끔씩 발견해요. 발걸음이 좀 빨라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남의 시선이 조금씩 의식되기도 하고. 근데 강북구에 오면 그런 게 전혀 의식이 안 돼요. 편하게 걷고 남이 어떻게 보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별로 그렇게 남을 신경을 별로 안 쓰는 느낌. 그래서 아마 저도 그 의식을 잘 못했는데 지금 진우쌤 말씀 듣다 보니까 아, 강북구가 그런 곳도 있구나. 그래서 뭔가 그 위축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긴장하지 않고 뭔가 새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는 강북이 뭔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유목민 얘기 말고 한번 정주민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한번 먼저 말씀하실까요? 은혜쌤 추천합니다. 일단은 제가 강북구를 이제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은 제가 살았던 곳이 강북구였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강북구를 굳이 벗어나지 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강북구 밖에 활동을 했었던 건 20살에 이제 그 무역회사를 다니면서 잠깐 상수역에 있는데 6개월 동안 다녔었어요. 그래서 금방 잘렸는데 네, 그때까지 제가 이제 강북구에 살면서 사실은 20살이 빨리 회사원이 돼서 돈을 벌고 싶었고 어른이 돼서 좀 잘 살고 싶었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강북구 밖에서 이제 그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처음으로 실패의 경험을 좀 했었던 건 거죠. 그랬을 때 그럼 나는 다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그 고민들이 있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품어준 곳이 좀 강북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직업 상담사 공부를 웬 청소년 친구들이 이제 저와 같은 돈만 보고 취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뭐 그런 상담 공부를 이제 하면서 뭐 봉사활동 하면 좋다고 하길래 그럼 상수역에 이제 지옥철은 나 이제 너무 싫다 강북구에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볼까라는 게 조금 더 이 곳에 지금까지 있었던 계기가 됐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강북구에서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20살 때 되게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실패했고 내가 뭘 할지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에 그 불안한 마음을 다잡았던 게 봉사활동 하면서 만났던 그 사람들, 언니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거기 있어서 활동을 하면서 저도 진우쌤과 마찬가지로 너 자체로 또 괜찮고 네가 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고 뭔가 잃었었던 약간 긍정의 경험도 받고 제가 이제 그런 봉사활동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되게 소속감 나는 뭐라도 하고 있네. 그리고 그게 약간 봉사활동 이게 그 이웃분들 만나면서 이제 봉사활동 하는 거였는데 그게 좀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네 라는 것들이 좀 쌓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뭘 하고 싶다 내가 이런 걸 하면 즐겁고 앞으로 해나가도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그런 분들의 좀 안정망 속에서 제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뭐 시간들이 이 공간에서 주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랬을 때 그 진우쌤과 같은 것 같아요. 어쨌든 나를 품어주는 공간이 강북구였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충분히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지목하세요. 네, 눈이 지금 정말 네, 눈나? 네. 사실 지금 얘기 들으면서 나는 생각보다 내가 되게 단순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되게 의미가 깊은데 저는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정 많은 동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계속 남는 거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의 기억들도 계속 그냥 쌓아가고 싶다라는 그냥 진짜 단순한 이유 때문에 남아 있는 건데 그 제일 좋은 거 지금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거는 약간 사람 되게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도 그렇고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도 그렇고 되게 좋은 사람들 때문에 어디를 그러니까 강북구 말고 다른 곳에 나갔어도 그냥 다시 돌아가면 되는 곳.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곳. 그래서 그냥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예. 캐나다보다 여기가 좋으신가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캐나다에서도
잠깐 있었고 예. 3년 3년 썼다 이씨. 잠깐은 아니죠. 잠깐은 아니네요. 군대보다 기네요. 예. 그렇죠. 상당히 기네. 네. 근데 그때가 이제 여기 콜라보 일하고 마치고 바로 이제 갔다가 왔는데 그때도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갔다가 망하면 돌아와. 약간 다 이런 분위기로 말을 해줬. 응? 뭐야? 뭐야? 응? 지금 몸연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은수쌤으로 마이크를 한번 넘기겠습니다. 은수쌤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 지역을 떠나지 않았던 거는 뭐 어렸을 때부터 그 뭐 지역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비빌 언덕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거기서 제가 활동할 수 있다는 아니면 제가 어떤 뭐 무엇이든 했을 때 지지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이 크게 하나 있었고 거기서 되게 즐겁게 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원들이 연결됐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제안들 뭐 너네 이런 지원 사업들도 있어 한번 해봐 뭐 도와줄게 뮤지션이 갑자기 지원 사업 쓰라고 하면은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같이 막 도와주고 진영도 같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뭐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갔고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지역 인프라들이 잘 어떻게 또 저희가 일을 같이 하게 되어서 꾸준히 지금까지 남았는데 그래서 뭐 잘 남은 것 같아요. 잘 남았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지역에 좋은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뭐 같이 뭔가를 계속 도모할 수 있는 어떤 장이 그래도 아직 여기 남아 있으니까 뭔가 재밌게 하나 해보고 싶다 하면은 같이 붙어볼게 하고서 갈 수 있는 든든한 동료들이 강북구에 계속 남아 있으니까 네, 제가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제 인프라는 다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그 같이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행할 때 돈을 많이 갖고 가면 편하지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돈으로 다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돈이 없으면 하룻밤 재워달라고 얘기도 해야 되고 밥도 좀 빌어 먹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하고 친해지거든요. 근데 강북이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돈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돈이 없는 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인간관계, 아까 유경쌤 정 얘기하셨고 또 우리 관계도 얘기하셨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강북에는 좀 남아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우리한테 좀 치부 같거나 또는 좀 창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우리 은혜쌤도 얘기하셨고 진우쌤도 얘기하셨지만 뭔가 여기서 새롭게 해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강북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속도 뭐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서 사람으로 풀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청년 문제로 좀 돌아와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제 파리에 가면 파리지엔이라고 해서 이제 아주 그 파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죠? 이렇게 말춤 추면서 강남 싸이 그게 노래 제목이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예, 강남 스타일이라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강북 스타일은 아직 없죠. 그리고 강북 뉴욕에 멋쟁이 가면 예? 그래요? 그래서 그거 여쭤보려고. 그래서 이제 런던에 가면 런던어, 뭐 뉴욕에 가면 뉴요커라고 이제 부르면서 굉장히 도회지적인 자기의 정체성을 아주 자신 있게 보여주고 있곤 합니다. 강남 스타일은 좋은 건지 아니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자, 강북 청년.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그리고 또 강북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라 그럴까, 아니면 매력이라 그럴까요?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강북, 또는 강북에 사는 청년들. 어떤 이미지일까요? 말씀 좀 해주시죠. 요거는 은수쌤부터 말씀하시죠. 네. 강북 멋쟁이들이죠. 강북 청년들. 그래서 지역에서 대표되는 이미지들이라고 하면 강북구는 노래방 많죠. 술집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강북 그죠. 그 지역 특성은 노래방 많고 술집 많으면은 어쨌든 환락가가 많으니까 어떤 환락의 청년들 이야기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 공간에 수유역에 있을 때 수유리 콜라보라는 공간에 있을 때
저희 이제 항상 저녁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자주 접하는 이 지역의 청년들, 그러니까 활동하는 청년들, 그리고 뭐 학교에서 그 같이 중고등학교를 보냈던 청년들, 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제가 다수의 청년들, 제가 모르는 다수의 청년들을 보는 건 아무래도 수유역 번화가의 청년들이다 보니 매일 이제 뭐 그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거나 뭐 술에 취해가지고 싸우고 있거나 뭐 그 공간에서 작업하고 있으면 경찰차 소리가 뭐에 하면서 나요. 그래서 바깥에 보면은 막 난장판으로 싸우고 있고 뭐 차 부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다양한 청년들이 있겠지만 제가 많이 접했던 청년들은 그런 청년들이었고, 그러면 제가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 거는 파리에는 뭐 파리지행, 뭐 에펠탑이 있고 뭐 이런 좋은 훌륭한 공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강북구에는 특별한 그런 문화 공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청년들이 자주 출몰을 하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 문화 공간이 있긴 있어요? 그쵸, 있긴 뭐 많이는 없지만 어쨌든 마을 목공소도 있고 저희 뭐 그리고 음악 공간 코로나 때문에 망했지만 저희 취미 음악 공간도 있었고 또 뭐 많이 있지 않나요? 말을 잊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쯤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구에서 마련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정말 민간에서 만든 공간들은 그쵸. 있었으나. 은혜쌤 이어서 하시죠. 아, 네네. 예. 저 행복해요, 정말. 아, 네. 네. 아, 사실 저도 특별하게 모르겠어요. 그 강북 청년들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근데 다만 이제 뭐 잘 사는 친구들은 어련히 먼저 나갔겠거니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동네 친구들을 찾고 싶어서 저도 사실은 이제 강북구에서 이제 뭐 사진 모임도 하고 막 그랬었었는데 그때 느꼈던 거는 강북구에 대한 기대가 많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강북구에 살지만 사실은 다른 도시에 가서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그런 문화를 즐기는, 어쨌든 강북구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나가는 그렇게 외출 하지만 또 사는 곳은 집이 강북구에 다시 돌아오는 약간 그런 반복들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은수쌤이 문화공간들 아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게 일상적으로 이제 그들의 청년들의 삶에 있지 못하니까 사실은 대다수가 그런 공간들을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아니면 또 사실 구에서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주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홍대 문화의 거리나 아니면은 정말 뭐 도봉은 아레나가 생긴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사실 강북구에는 전혀 없고 놀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강북의 청년의 이미지는 좀 그냥 같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네. 네. 어차피 진지하게 듣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사실은 잘 사는 사람들 진짜 나갔고 그 좋은 데로 나갔으니까 그냥 없는 사람들끼리 잘 살자. 싸우지 말고. 예, 뭐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동전의 양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패자부활전 같은 스타일로 말씀을 또 하셨는데, 사실 강북 이제 제가 보기엔 뭐 또 다른 매력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요번에 코로나 2년 하면서 시내를 1년에 몇 번 나가지를 않습니다. 약속이 없는 한. 왜냐하면 강북에서 모든 게 해결이 다 돼요. 일단 맛있는 집이 강북에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낭만적인 집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쩌면 세대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아까 은수쌤하고 이제 은혜쌤은 강북에 그렇게 문화 공간이 별로 없다 그랬지만 저는 문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노래도 은수쌤이 소개시켜준 곳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최근에 보면 문화 공간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아까 두 분이 얘기한 것처럼 구가 무엇을 해준다거나 시가 무엇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강북구 사람들이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자기들이 만든 공간들이 좀 더 많이 생겼고, 그래서 오히려 그 공간이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도 토박이로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회자로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 자, 네, 세대의 간극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청년이니까 이번엔 그러면 그 토박이가 아니라 좀 외지에서 오신 진우쌤이 봤을 때
그 강북은 좀 어떤 청년들인지 또 강북 청년들은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떠오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은혜쌤이랑 인수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떠오른 게 제가 이제 상하사고등학교에 출강을 나가기도 했었고 이제 해화여고에도 출강을 나간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지켜보면 실제로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떠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이 일단 없으니까. 네, 대학이 없다 보니까 반드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보통 이제 수유역 등대 노래방으로 대표되는 그 수유역 인근 그쪽 예전에 육안의 닭갈비라고 있었던 그쪽 사거리인데 아시죠 두 분은? 그렇죠. 세 분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알아요. 네. 아, 투박이시니까 또. 네. 그쵸. 거기서 맨날 이제 술 먹고 싸움하고 이제 그런 풍경들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른들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면은 어른들이, 제가 교수님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다 몰아넣은 것 같아요. 청년들을. 그 수유역 등대 놀이방 인근으로. 왜냐면은 유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에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일단 싫어하세요. 청년들이 골목에 몰려다니는 게 무섭다. 담배 태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문화 공간을 좀 이제 가려고 하면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신 민간들이 서로 모여서 공간을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만의 멤버십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걸 파고들기가 좀 쉽지가 않고 그럼 이제 그렇지 않으려면 구청이나 시에서 만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은수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그게 없고 난나 같은 공간은 또 우이동 쪽에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 처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인근 청년들이 아니면 찾기가 어려운 일상적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수유역 말고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약간 어른들이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실제로 지금 청년 주거 실태도 좀 조사를 해보면 대다수가 1인 가구들이거든요. 청년들은.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뭐 어떤 상황이냐면 원룸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제 강북구가 집값이 싸다고 생각하지만 원룸 평균 서울시 평균 월세가 50이에요. 근데 강북구로 40만 원이거든요. 결코 싸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약간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계속 노출되어 있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른들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청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청년들의 현실이고 약간 투명인간처럼 숨어있지 않나. 두더지처럼 반지하 속에 숨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좀 들게 됐습니다. 예.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앞에 한 얘기하고 좀 그 상반되는 얘기도 있고 한번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알 것 같네요. 예. 유경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냥 그때 택시 타다간가 언제 한번 들었던 건데 강북구 사람들은 밖에 안 나간다. 이 안에서 다 해결한다. 이렇게 기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공감됐거든요. 그냥 이 안에서 제가 우이동에서 되게 오래 살았는데 저한테 강북구 이미지는 그냥 딱 우이동이거든요. 그냥 정 많고 진짜 시골 같고 버스 종점이 있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고 그리고 뭐 먹을 거 많고 산책할 때 많고 그냥 굉장히 그래서 그냥 다 해결할 수 있어서 만족하는 상황인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다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청년들이 다 그냥 저처럼 생각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아닌 것 같네요. 저는 그냥 다 동네에서 해결하는 사람들 그냥 제 인식에는 그래요. 예, 좋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다 강북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다 다르네요. 아까 멋쟁이라고 그래서 기대했는데 멋쟁이죠. 한락의 청년들은. 나는 얼마나 멋있어요. 다 더불어 살줄 퇴폐미. 아는 청년들. 겁 없이. 치해법권. 그렇죠. 멋있죠. 예.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사실 이건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여기 정주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은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바로는 어쨌든 여기 뭐 집값이 그렇게 싸지 않다 그랬지만 그래도 싸요 여기가. 맞습니다. 예, 그래도 싸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많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일부 청년들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년들이 강북구에 어떻게 하면 자리 잡고 어디 아까 뭐 은둔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어디에 좀 출몰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모여서 뭔가 해볼 수 있을까? 그게 아마 좀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아마 그건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셔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어른에 관한 얘기도 했는데 그거는 또 어른들하고도 좀 협의를 하되 어쨌든 청년들이 앞서서 나가지 않으면 어른들은 전혀 몰라요. 예, 모르고 필요도 못 느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앞으로 좀 많이 기회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요번엔 좀 전혀 다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북구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제 강북구가 아니라 요즘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세대들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세대들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도 그 기존 세대들에 대해서 다 망가뜨리고 우리들만 어렵게 한다든지 또 그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 일자리는 이제 또 이제 그 로봇가 나와갖고 또 그렇게 그래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게 오징어 게임이 승자 독식의 사회를 그린 것이 그래서 공감도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금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 뭐가 가장 큰 어려움이고 도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나서서 다들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다른 답변을 사실 썼었는데 대본에는 근데 이제 최근에 누굴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하게 돼서 그 이제 사전 리허설 같은 걸 하셨대요. 근데 이제 30대 좀 중후반 친구들은 줌으로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집에서 부시시한 모습으로 참여를 하고 20대 친구들은 엄청 이렇게 딱 이렇게 정장 입고 세팅까지 해서 들어와서 이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리허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한테 왜 그런 거 같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 20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모범적인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30대 친구들은 뭐 모범적이었던 모범적이지 않았던 지금 현재 모범적인 길을 걷지 않는 친구들이었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원래 그 토론회에서의 발제가 청년과 기성세대의 갈등이었는데 그 토론 장면을 주제로 다시 써서 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모범생인 친구들은 약간 이렇게 어른들 말을 잘 듣는 친구들인 거고 30대인 친구들은 약간 이미 낙오돼 버린 친구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어른들 말을 잘 들으면 잘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약간 그렇지 않은 현상들을 이야기했을 때 제가 약간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모르겠어요. 일종의 라인을 탄다라든지 혹은 약간 정석적인 길을 간다라는 게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약간 자기가 알 필요도 없고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는 청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약간 자원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은 쓸모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창업, 취업 이런 걸 다 떠나서 약간 그 사람들이 아까 제가 부천이나 다른 구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약간 쓸모없는 인간으로 자기 스스로를 낙인 찍는 이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도 있지만 개인적인 그런 약간 낮아진 자존감이라든지 계속 무너져버린 자존심들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는 문제들인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강북구에서는 조금 희한하게도 되려 반대로 좀 청년들이 또 나설 수 있는 역할들이 생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친구들한테 사실 앞선 질문이랑 연결되는 건데 저는 강북구에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데리고 왔어요. 제 친동생부터 시작해서 사촌 동생 그리고 더불어 뭐 제 그냥 아는 후배들까지 그 친구들이 그리고 이 동네에서의 만족감이 전 높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강북구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게 이런 영상이나 이런 그런 영상이나 뭐 이런 토론회, 토크쇼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계속 좀 소개가 많이 돼서 좀 청년들한테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어른들도 있다라는 게 좀 알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주절주절 떠들어봤습니다. 예, 지금 네. 두 가지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강북과 갖고 있는 매력 얘기를 뒷부분에는 하셨고, 지금 이제 청년들 얘기를 하면서
그 체제에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편입되기 위해서 말 잘 듣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 20대와 이미 뭔가 그 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 조금 나이 든 30대, 그래서 아까 잉여인간 또는 투명인간, 뭐 나고자 이런 표현들하고 연결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그거 이제 체제를 둘러싼 또는 뭔가 취업이라고 하는 어떤 진로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만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꼭 그런 데 들어가려고 하는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청년 대표라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각자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고, 또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유경생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민. 저 아까 자괴감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그 자괴감이 생기는 이유가 본인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 내가 하고 싶은 길을 좀 가려고 조금 하는 편인 것 같고, 제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주변에 휩쓸려서 그냥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냥 주변에 휩쓸려서 공시생이 된다든지 주변에 휩쓸려서 대기업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친구들은 서운하겠다. 왜요? 저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럼 살지 말라고. 네네. 그리고 저는 동네로도 많이 데려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두 종류로, 이렇게 종류를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두 종류를 다 보고 있잖아요. 되게 경험을 계속 뭔가 본인이 경험을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냥 옆에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데, 대부분은 그걸 좀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아직은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자괴감에 빠진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 청년들만 아니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불확실성이 높으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공포스러워지고, 그래서 확실성을 찾아서 뭔가 자꾸 사고를 치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 요즘 그 과거 같으면 이미 여러 가지 그 트랙이 있고 그 트랙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그 트랙이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결정해야 되는데 새로운 걸 결정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또 용기가 필요한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경쌤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좀 휩쓸려 가는 것이 오히려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아마 그거는 뭐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네. 예. 자, 그럼 우리 한번 얘기 좀 더 이어가 볼까요? 은수쌤 얘기하시겠어요? 청년들이 필요한 것, 청년들의 고민? 뭐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너무 다양한, 어쨌든 저는 청년 예술인이니까 뭐 보편적인 청년들의 고민들을 저는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10대부터 조금 다른, 뭐 고등학교도 안 다니고 했던, 저의 길을 가겠다고, 뭐 음악 하겠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고 갔으니까. 그래서 청년 예술인들의 고민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청년 예술인들의 고민은 보통 뭐냐? 또 너무 다 달라. 어쨌든 뭐 근데 공통적인 건 그건 것 같아요. 그 내가 하는 이 활동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 는 거를 20대 초반에 입시할 때 좋은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뭐 그 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지금 제 나이쯤 된 친구들 중에서, 좋은 대학 나온 친구 중에서 음악을 여전히 하고 있는 친구는 한 20% 정도 되려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알게 되는 거죠. 나이 차면서 예술을 하지 말라던 게 이거구나. 음악으로는 도저히 뭐 먹고 살 수 없는 생태계구나. 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고,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여서 예술이 먹고 살기 힘드냐, 청년들이 꼭 이 시대 청년들만 힘드냐, 그건 또 아니고 역사적으로 꾸준히 뭐 예술이란 거는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후원해주거나 그런 형태로 지속되어 왔으니까 그걸 또 뒤늦게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10대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켜야 된다. 예술을 하려면 그게 그것만으로, 그 콘텐츠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건 진짜 뭐 영화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이게 보편의 청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술 이야기를 해서 이게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몸담고 있는 예술판에서는 뭐 그럼에도 어쨌든 나의 예술로서 만족하면서 잘 지내는 청년들도 물론 있고요. 재밌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어쨌든 나이가 차면서 꼭 그렇진 않지만 그 사회가 바라보는 그 나이 때 해야 되는, 그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들이 좀 시선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술 활동을 좀 포기하고 내 나이 때 해야 되는 것들, 일어나야 되는 것들을 좀 찾아서 준비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은수쌤 이제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이제 본인의 인생이 다른 청년들한테 보편성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세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때는 예술, 스포츠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했고 몰래 숨어서 해야 됐는데 요즘은 그걸 장려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TV 틀면 저는 제가 대한민국 DNA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들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뭐 요즘에 풍류대장, 요즘에 스트릿 우먼, 뭐 수우파 등등해서 요즘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전부 1등을 뽑는 게임으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경쟁력을 높이고 그 사람들의 예능의 어떤 수준을 높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쉬워요. 저희가 보기엔 저 사람도 너무나 잘했는데. 그래서 그 예술이라는 것을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나오는 예술인들을 보면 지금 청년들이 선택하는 직업 중에는 예술, 스포츠, 우리가 피했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많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왜 그런 길을 선택할까 이제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돼요. 거꾸로 기회가 되면 우리가 그런 얘기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은혜 씨? 네, 지나가길 바랬는데요. 생각보다 마지막이 별로 안 좋네요. 근데 저는 들으면 그러니까 첫 질문 말씀하시자마자 생각했었던 거는 그 청년 문제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사실 청년 문제는 모든 세대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좀 이제 예전부터 좀 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청년 문제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그냥 한 세대 한 사람으로서 똑같은 그냥 모든 세대가 그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건 건데 다만 청년이 더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그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와 왜냐하면 이 세대에 뭔가 다 몰려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개천에서 용난다, 시골에서 현수막 걸고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언젠간 성공할 수 있었다는 기대나 희망과 이게 있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뭔가 발버둥 쳐도 나아지지 않을 거다라는 것들 약간 공통된 패배의식, 그러니까 돈이 내가 금수저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약간 공통된 패배의식을 청년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공무원해도 내가 안 될 희박하지만 그래도 걸어보는 거는 그거를 좀 탑승하려고 하긴 하지만 결국은 저희가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래서 좀 삶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좀 그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덜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개인주의 사회가 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뭔가 예전에 가족주의라서 우리가 그래도 가족인이네 같이 으쌰으쌰 해야 돼 뭐 이런 연대의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아까 뭐 1등 뭐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그냥 내가 잘해야 되고 뭐 기댈 사람은 나밖에 없고 그냥 뭐 내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당연하게 그래서 생존의 몫은 나야 라는 것들이 좀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저도 제 친구들의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냥 심심해서 친구들한테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 1에서 10 중에 삶의 만족도가 좀 어느 정도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취업하든 친구든 아니든 공통적으로 대답했었던 거는 그냥 1, 2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앞전에 제가 생각한 저의 삶의 만족도는 8 정도예요. 저는 제가 강북구에 살면 되게 만족하고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좋은데 나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도 뭐 그 정도의 뭐 잘 나랑 재밌게 노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잘 그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삶의 만족도가 크지 않고 그리고 그냥 그래서 이 삶이란 것은 내가 회사원을 다니고 뭔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냥 사라지니까 살아가는 거고 그냥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2라는 숫자에서 더 크게 올라가지 않는 것들을 조금 공통적으로 발견했었었죠. 예, 근데 그 청년들은 조선 시대에도요. 청년들은 항상 기존 세대들을 굉장히 좀 도전하려고 했고 또 꼰대라고 생각을 했고 또 어느 세대나 나이가 들면 요즘 젊은 애들은 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대 문제와 시대 문제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시대는 요 세대들은 특별한 의미를 좀 부여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화라든지 그 다음에 취업이라든지 이제 이런 기회가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바뀌잖아요. 저는 요즘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시대가 만들어낸 다른 세대가 있는 거죠. 단순히 나이가 들었고 젊고가 아니라 아예 다른 세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할까?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그만큼 그 청년들이 처해 있는 위치가 그 지금 변화하는 시대의 앞부분에 있는지 뒷부분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래서 아까 불확실성 얘기를 했지만 그런 청년들의 어떤 위상들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질문을 좀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강북구 얘기도 하셨고 이제 그런 청년의 이야기도 하셨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시장이 된다면 또는 구청장이 된다면 또는 대통령이라면 강북구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거를 한번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필요한데 요구해도 안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거를 정말 해줄 수 있어.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강북구에 어떤 거를 해주면 좋을까? 한번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질문지 없는 질문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예. 저는 예. 광장을 좀 만들고 싶어요. 광장. 태극기 공장 있잖아요. 수요사는 왼쪽 해놨네요. 그 광장을 만들고 싶은데 그 유럽에 이제 많은 광장들이죠. 어느 골목으로 나가도 그 광장으로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 수유역에 아까 청년들이 많다, 뭐 환락 공간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전 세대를 아울러서 다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하나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 위치가 어디쯤이었으면 좋겠어요? 수유역? 태극기 광장이. 태극기 광장 어디야 도대체? 그 수유사거리 그 대한병원 앞에. 비둘기 만들 거기가 비둘기 태극기 광장. 광장이야. 저는 우이동이 좋으니까 우이동으로. 거기 산이 있잖아요. 근데 다 그냥 경치도 좋고, 우이동 좋지. 딱 뭐 젊은 사람들 좋아할 만한 카페 거리도 있고, 뭐 아줌마 아저씨들도 좋아하는 카페 거리도 있고, 뭐 어린애들 좋아하는 카페 거리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교수님 혹시 이게 터무니없어도 되나요? 지금 나도 터무니 터무니 있는 없어. 집에서 근데 이제 터무니없는 집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약간 상상이 터무니없어도 되는지. 예,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이어서 해도 될까요? 제가 우연찮게 구의원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구의원님이 삼양동에서 나고 자랐대요. 근데 옛날에 이제 삼양동도 그렇고 수유동도 그렇고 다 지금 현재 도로화된 곳들이 하천이었대요. 저는 거기 다 하천으로 다시 바꾸고 싶어요. 예. 네, 그래서
차가 안 다니는 거죠. 강북구는. 걸어 다니고 소 타고 다니고. 근데 되려 그러면 더 올 것 같아 사람들이. 아 맞아 맞아. 관광도시네. 오긴 올 것 같아. 그거 싫은 사람들이. 아, 그거 신기해서. 차가 싫은 사람들이. 차가 싫은 사람들이 나도 소 타고 다니는 거 신기해. 최근에 그 교수님 아실 것 같은데 프랑스 파리가 그 차 없는 거리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근데 15분 안에 모든 인프라가 다 닿게끔 도시 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데 이제 기후 환경이랑 기후 위기랑 이제 자연 경관이 일상 속에 있는 약간 그거를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저는 뭔가 건축물이나 이런 게 더 생기는 것보다는 그냥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자연 경관이 더 있는 게 강북에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터무니없어도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예. 그거 뭐 예전이 그랬죠. 저 어렸을 때는 다 하천이었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유경선생님 말씀하신 광장, 저도 그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이동 같이 이렇게 산에 들어가면 오히려 공원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수유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큰 광장이 정말 하나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거기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강북구가 도서관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교통편이 열악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그 근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이용을 한다거나 사실은 다른 도서관은 사실 되게 문화적인 공간인데 강북구의 도서관들은 되게 독서실이 되게 추중되어 있는 곳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강북구는 되게 다른 구와 특이하게 민간 도서관이 약간 공동체를 좀 지향하면서 한 공간들이 있어서 저는 사실은 구에서 운영을 그렇게 할 바에야 민간에 잘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좀 씨앗들처럼 그렇게 광장처럼 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리고 공익적인 기능을 잘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운영비라도 지금은 책값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지원은 해주지 않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는 괜히 이제 문 열지 말라라고 그냥 어떤 공문적인 지침을 내려서 이게 지원은 해주지 않지만 하지 말라는 건 많고 이런 네 익명되나요? 네 그런 그런 상황이나 일단 작은 도서관 차원에서는 그렇고요. 네. 네 일단은 이제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좀 생각을 했었던 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은 그 강북구의 문화적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 낮은 이유는 물론 저희가 너무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좀 정말 좀 강북구는 다른 동네 아까 시골 같다는 이미지가 있겠지만 정말 다른 곳에 비해 시대의 변화가 좀 느린 곳 같아요. 뭐 지금은 뭐 수유역이나 이런 데도 되게 좀 좋은 가게들이 뭐 많이 생겨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다른 데에 다 있는 게 우리 구에 없는 건 되게 많고 그리고 사실은 뭐 그래서 도서관도 리모델링 한다고 하지만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기대에 좀 그지 같고 약간 뭔가 근데 저희가 원했던 문화적 수준에 맞지 않는 그리고 뭐 저희 강북구도 청년공간 생긴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원래 이렇게 제대로 되려면은 뭐 역세권에 있어야 되는데 정말 좀 구석에 가 있다거나 결국은 창업센터로 뭔가 기성화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그렇게 기성화되지 않게 간성화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방법은 과연 뭘까? 행정체계 개편 이 답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네 그랬을 때는 네 이렇게 좀 생각 있는 어른이나 이런 친구들이 저는 그 구에 들어가서 한편은 그냥 구청에 있는 직원분들도 강북구에 살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왜냐면은 사실 이미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면 노원에 보내거나 사실 그런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정말 강북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좀 다양한 세대들이 좀 구의 의견을 좀 전달을 해서 그렇게 좀 여러 세대의 의견을 좀 잘 전달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뒤져볼까요? 그래서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에 계신 분이라서 마을지센터 마을자치센터 그렇죠. 불러 처리해 주세요. 네, 얼굴 네. 음성 면접. 네. 마을에 꼭 다양한 해주세요. 네. 목소리만 네. 나가도록 네. 자, 그럼 온수쌤 강북구에 있었으면 하는 것? 서울시장이면은 일단 마을자치센터 예산 삭감을 안 하고 안 하고 네, 안 하고 지금 대답들이 너무 활동가야. 난 강 만들자고 했어. 그렇죠. 뭐 문화 공간들도 만들어봐요. 관에서 만드는 거 보면 한계가 있고 민간에 위탁받아서 위탁을 잘 운영한다고 해도 그렇죠. 뭐 그러면 또 재밌겠다.
그래서 그래서 너무 많은 요구들이 있죠. 많은 요구들이 있고 그 요구에 맞춰서 잘 수용돼서 가면 좋은데 그 요구를 잘 안 듣는 게 문제 아닐까. 그래서 그 요구를 잘 들을 수 있는 테이블을 잘 마련해 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뭐 무중력지대 얘기가 제가 군대 가기 전부터 나왔는데 아직도 안 만들어졌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도 그 무중력지대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데 청년들의 의견은 하나도 수렴되지 않은 채 이미 서열기가 끝나버렸더라고요. 뭐 그런 사례들을 계속 보면은 이야기를 안 듣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요새 서핑에 꽂혔는데 바다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강북에 바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다 밀어버리면 바다가 안 되지. 물 쭉 들어와서 약간 네. 지금 좀 약간 정신병자 같지 않아요? 되게 다들 이상한 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헛소리하는데 되게 묵묵히 다 받아주셔. 네. 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각자 자기가 그동안 활동했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한 30 전후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그 맥락에서 사고하는 것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좀 느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청년들이 굉장히 그만큼 다양한 생각들을 다양한 입장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청년의 생각이 하나라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좀 떠올랐냐 하면 그 은수쌤이 얘기했던 내용들은 저희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전부 그 코 올리게 돈까지 전부 그 저축의 날을 정해서 학교에서 은행에다 했어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모든 돈을 다 모아서 은행을 통해서 이제 그 산업에 투자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기업을 키웠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대기업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실험들이 가능한 그런 펀딩을 어떻게 우리가 재구성할 것인가,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 은행에 가서 돈 저금하는 사람 거의 없고 대부분 주식이나 아니면 뭐 요즘 부동산들 이렇게 뭐 투자 개념을 하고 음악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돈을 쓰는 방식에 관한 굉장히 새로운 방식이 앞으로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근마켓에서 여러분이 중고품 사듯이 이제는 이 친구를 한번 좀 지원해 보고 싶어 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새로운 뭐 클라우드 펀딩 같은 게 이제 저는 이제 시초라고 보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좀 생기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하나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사회 보면서 이렇게 다 코멘트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좀 여러분들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저는 좀 진지하게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하천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터무니없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터키 이스탄불에서 배를 타고 가면 터키가 이제 이슬람 국가니까 신학교가 하나 있는 작은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은 자동차를 다 없앴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웃었지만 거기 말 타고 다녀요. 그래서 값을 어떻게 내냐 하면 언덕을 올라가면 말이 힘드니까 돈을 더 내야 돼요. 말이 택시거든요, 마차가. 이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미국의 동부에 가면 아미시라고 해서 18세기, 19세기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건 이제 스페인의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산업도시로 완전히 문화도시로 바꾸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싸움들을 해요. 서로 막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서로 불신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이제 그런 걷기 좋은 도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강 다시 살리고 다리를 더 많이 나서 강과 강이 분리가 아니라 강 윗마을하고 강 아랫마을이 서로 친하게 지낸다든지, 아까 말한 광장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 버스킹도 하고 별거 다 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이제 이런 실험들을 사실은 여러 곳에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이제 25개 구가 하나의 어떤 서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강하게 갖고 가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강북구하고 그렇지 않은 구하고를 비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냥 강북 스타일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또 은혜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자치나 작은 도서관 운동을 해서 그런지 여전히 행정의 변화를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걸 하는 좀 작은 민주주의를 좀 더 확산시키고 좀
깊이 있게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 것 같아서 오늘 그 4인 4색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마 청년들이 10,000명이면 10,000가지 색깔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이야기들 한번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게 강북에 아까 제가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하나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양면성을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인 힘으로 바꾸어낼 수 있을까? 그거는 아마 청년들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정말 그 자유 발언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느낀 점도 좋고 좀 아쉽지만 이런 얘기 꼭 하고 싶었던 게 있다고 한다면 한 말씀씩 하셔도 좋고요. 할 말 없으면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냥 솔직하게 느꼈던 모든 면들을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7년 동안 여기 살게 된 이유는 보통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님의 그런 정주에 따라서 자신의 고향이라든지 자신의 그런 친구들이 결정되는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강북구를 정말로 제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앞으로도 계속 살고 싶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이 생겨버렸고 그리고 아까 유경 쌤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집 비밀번호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재미있는 점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재미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강북구가 좀 더 많이 채워지거나 이제 발전되기보다는 채울 수 있는 자리가 계속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좀 오거나 혹은 청년들이 이제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그 친구들이 뭔가 자신의 영역과 자리를 넓혀갈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네,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구라는 박물관이 좀 천천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저는 뭐 후지다 뭐 그것도 얘기했고 정 많다 이런 것도 얘기했고 되게 모순된다고 얘기했는데 전 둘 다 계속 지켜졌으면 좋겠거든요. 계속 후졌으면 좋겠고요. 계속 그러니까 체제나 이런 변화들은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광장도 만들고 싶고 되게 있었으면 좋겠는 거 많긴 한데 나는 후지고 그 레트로스러운 모습은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그 정 많은 동네 모습도 계속 남았으면 좋겠고 그래야 내 친구들 부를 수 있어요. 그래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강북구가. 그렇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이제 좀 긴장 풀렸어요. 다시 갈까요? 아까 울었더니 긴장 풀렸어요. 울리고 시작했어요. 네. 그럼 마지막은 싫으니까 얘기를 하자면은 네네 일단 제가 이게 강북구에서 삶이 사실은 아까 그 정말 어디에 외부로 나가지 않고 저는 사실 강북구에서 일하고 살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들의 되게 장점이 제 활동의 결과 제 삶의 어떤 결과가 이제 이 지역에 그대로 남는다는 게 약간 이 지역적인 삶의 좀 큰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살면서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이곳에서 살고자 하고 활동하려고 하고 관심 가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어쨌든 그냥 이렇게 오늘 또 만나게 된 또 소중한 친구들처럼 사실은 강북구에는 정말 저희가 조금만 더 귀 기울이면 그렇게 정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자연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짝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다른 데 휩쓸리지 않고 내 주변에 나와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 충분히 강북구도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강북 홍보대사 하시는 강북구라는 곳은 이제 지형 자체가 여러분들이 강북의 일부가 되어가는 그래서 강북을 떠나면 강북이 그리워지는 마치 인디언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살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이제 그건 사실 기억이 계속 누적된 건데 어떤 때 기억이냐 하면 초중고 시절의 기억이 자기한테 굉장히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초중고를 어디를 보내느냐를 우리가 고향으로 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강북구는 그런 의미에서는 기억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그것이 아까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그래서 기억이 계속 쌓일 수 있는, 그건 아마 강북구가 아파트같이 시멘트 공간이 아니고 이 저층 주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골목길 유경선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곳들이 기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어서 강북구는 이제 그런 힘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들어와 보니까 사람들도 좀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런 에너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졌지만 그 후진 것이 갖고 있는 힘. 그리고 여전히 그러면서 관계, 뭐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중요한 매력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청년들 이게 포럼 같이 되어버렸어요. 인터뷰하는 것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우리가 나중에 1부, 2부 한번 해서 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고, 오늘 느낌은 강북이 어떻다 이렇게 정의 내리기보다는 강북에 이런 면도 있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강북의 어떤 면을 또 바라보고 있을까? 그래서 강북을 좀 탐험해가는 그런 느낌, 탐색해가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의 대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예. 계속 이야기 나눠가고 또 이야기만 나누지만 아까 여러분이 꿈꿨던 것들을 하나씩 실현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